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울산 지역의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구역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을 위해 어제 울산을 찾았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울산 지역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권한도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정필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북구 창평지구. 북구 화봉동과 창평동 사이에 지정된 구역 면적만 300여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이 일대는 동과 동 사이 도시 발전을 단절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런 울산 지역 개발 제한 구역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현장에서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 주변 개발 제한 구역부터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에 있는 업체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집이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좀 생각해 주십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진행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은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제한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한을 이관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충분히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준다면은 토지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도 선을 긋고 환경 보존도 필요한 만큼 외곽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울산시가 요청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의 개발 제한 구역 관련해서 현안이 있어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거고요.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 가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은 북구 창평지구와 상안지구를 비롯해 중구와 울주군 등 모두 6곳에 900여만 제곱미터. 지난해 장현 산단 등 해제된 면적은 30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김 시장은 임기 동안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해제하고 이를 통해 울산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노키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의 경우 교육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교육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의 일반 고등학교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개편 계획에 따르면 외국어고는 폐지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국제고는 검토를 거쳐 존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고교 체제 개편 방안에 외고와 국제고 개편 방안을 포함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기 교육감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정부와 뜻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울산 외고의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술을 마신 상태로 B씨의 집을 찾아갔고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112로 신고 전화가 접수됐지만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끊어졌고 경찰은 위치 추적을 시도했으나 숨진 여성은 알뜰폰으로 알려진 별정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즉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름철 강한 햇볕 때문에 차량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심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까맣게 불에 타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잠실대교에서 엔진 과열로 인해 시내버스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모두 여름철 차량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입니다. 울산에서도 여름철 차량 화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부소방서에서 제공한 국가 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에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모두 872건으로 이 가운데 차량 화재가 116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23건으로 많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차량 냉각수와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을 무리하게 가동하거나 전선의 노후화, 그리고 장거리 운행 등으로 엔진이 과열된 겁니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여름철 6월,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실내,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강한 햇볕 아래 주차할 경우는 좌우 창문을 약간 내려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찰청 퇴직 공무원이 56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 이뤄진 취업심사에서도 경찰청 퇴직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285명이 취업 제한에 해당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청 퇴직 공무원들의 위반 비율이 타 기관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경찰국 반대 특별위원회는 어제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한 경찰국을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라며 경찰국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찰 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병영성 활용특화 동네 조성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된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비 27억 원이 투입된 병영성 활용특화 동네 조성 사업은 병영성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슈뉴스에서는 제8대 울산시의회 살림살이를 책임질 정치락 의회 운영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8대 시의회 살림을 챙기는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정치락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6대 시의원 하시면서 조례안도 많이 내셨고요. 예, 예. 이번에는 의회 살림꾼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 예. 자, 어떻게 8대 의회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8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늘 응원해 주시는 북구 주민들과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만나뵈었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울산광역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단디 보고 듣고 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디 보고 듣고 착실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예. 자, 7대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였던 의회였어요. 예, 예. 이제 7대하고는 확 다르게 하고 예, 싶으시겠죠. 맞습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변화는 무엇보다 7대 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17명으로 다수당이었지만 네. 8대 의회는 21대 1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이 되어
의회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시민들께서 민주당에 실망한 나머지 우리 국민의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뜻을 받들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금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업무가 가능해져 이는 시민의 삶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생각되고요. 이와 더불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채용으로 지방의회의 정책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의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이 더해져 질적으로 향상된 의정 활동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또 네. 시정 질문이 일만 일답식으로 바뀌어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된 만큼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잘 분석해서 예.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 또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월과 8월 비회기 기간 중에 의원 1일 당직제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무를 실시하여 시민 및 이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 등을 해결해 왔으나 지난 7대 의회 때 운영을 중단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1일 근무제를 부활시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잘하면 좋습니다. 예, 네. 예. 자, 의석수로 보면 21대 1. 예, 예. 뭐 야당의 목소리가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뭐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예, 야당도 좀 아우러야 될 텐데 어떤 예.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 이제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자만과 독선 때문에는 평들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시민의 신뢰를 받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회 구성원들도 22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한 분밖에 없지만은 한 분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기에 협치를 통해 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 지난 232회 임시회 때 민주당 의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네. 울산광역시의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바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단적인 협치의 예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다수당이라고 오만하지 않고 예.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협치를 통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믿고 맡겨주신 만큼 잘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자만과 예, 예. 뭡니까 독선 예, 예. 경험하셨죠? 예, 예, 자만과 맞습니다. 독선하면 지지도 28%로 내려가는 거 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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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예, 예. 8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특위 2개 구성됐죠. 예, 예. 앞으로 또 어떤 특위가 생기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민생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경제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다시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를 비롯한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삶을 챙기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긴급하게 기업 및 민생경제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동에 들어간 것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펴보겠다는 민생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앞으로도 각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한 시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공유해서 민생을 위한 어떤 특별위원회가 필요한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8대 예. 울산시 의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저희들 8대 의회는 시민을 지키고 울산을 살리는 민생의회 구현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가 우리 의회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든 민생을 살피는 의회를 만들겠고요. 부자 도시, 1등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공개하고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의회, 일 잘하는 울산시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속적으로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민생의회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예.
그 울산 시민들이 예, 예.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서 21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기대하는 시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는 민생의회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시민을 지키고 울산을 살리는 민생의회를 위해서는 저부터 잘해야 하고 동료 의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네.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잘할 때는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잘못할 때는 매섭게 질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만과 독선 절대 하면 예, 안 예. 되고요. 예, 예. 예. 8대 시의회 살림을 챙기는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정치락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와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울산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판로 확대에 함께 나섭니다. 시는 어제 홈플러스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은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시와 홈플러스는 상품 발굴과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651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이달 말부터 마을 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마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5개 스피커를 통한 마을 방송의 경우 난청 시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비용 발생과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울주군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마트의 마을 방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을 방송을 청취할 수 있어 5만 6천 가구의 난청이 해소되는 동시에 168억 원에 달하는 수신기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구청이 직원들부터 한글 사랑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지난 한 달간 직원 한글 이름 경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직원 한글 이름 경진 대회에는 직원 35명이 참여했으며 직원 투표를 통해 백결과 여파랑 등 우수 한글 이름 6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출생 신고와 개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도 친근하고 아름다운 한글 이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갓길을 걷던 여성을 치어서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하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고 가던 중에 갓길로 걸어가던 50대 여성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